이번 시간에는 3단원 수열, 두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단원에서는 먼저 등차 수열의 뜻,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부터 131쪽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이란 수열 중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말합니다. 등차 수열이란 수열 중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이가 같은 수열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2, 4, 6, 8, 10. 짝수 수열이죠. 이 수열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4, 셋째 항은 6, 넷째 항은 8, 다섯째 항은 10. 일정하게 2를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같은 수열, 줄여서 등차 수열. 이때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똑같은 일정한 값인데 그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는 영어로 common difference여서 우리는 공차를 D라는 기호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제 n번째 항에 공차 D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됩니다. 네, 위에서 보듯이 4는 첫 번째 항 2에 공차 2를 더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공차를 더하면 나오게 되어 있죠. 교과서 125쪽 보겠습니다. 등차수열 이해하기. 지금 5, 9, 13, 17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정한 수 4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더하기 4는 9, 9 더하기 4는 13, 13 더하기 4는 17. 자, 이 수열은 일정하게 더하는 수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입니다. 두 번째, 5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2가 나오고 2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열은 일정하게 더하는 수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공차를 구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5를 더해서 8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보면 네 번째 항에 5를 더해서 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므로 일정한 수 5를 더해서 다음 번째 항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8에 5를 더하면 13입니다. 13에 5를 더하면 18입니다. 따라서 공차는 5,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3입니다. 2번 9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7이 됩니다. 7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5가 됩니다. 5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3이 됩니다. 3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 됩니다. 네,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일정하게 더하는 수. 공차는 마이너스 2, 네모 안에는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뜻, 공차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공차를 더하면 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항에 또 공차를 하나 더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 공차를 2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군요. 네, 오른쪽 그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입니다. 그대로.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또 공차를 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림에서 공차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공차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 번째 항은 그대로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1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이런 식이라면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제 n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됩니다. 네, 교과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됩니다. 여기서 n은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네, 이렇게 됩니다. n은 예를 들어서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에 D 대입하시면 3 플러스 n-1 곱하기 5이기 때문에 3 플러스 5n-5는 5n-2가 나옵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의 D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항이 6,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세요. A에는 6 플러스 n-1은 고정입니다. n-1 곱하기 D 마이너스 2
곱하시면 6 더하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돼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이 됩니다. 2번. 자,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공차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어떤 수를 더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2에 무슨 수를 더해야 1이 될까요? 네, 3이죠. 1에 3을 더하면 4가 됩니다. 4에 3을 더하면 7이 됩니다. 자, 공차가 얼마라고요? 네, 공차는 일정하게 더하는 수 3입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항 플러스 n-1은 무조건 써주세요. n-1을 곱하기 3 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이므로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서 보다 정확히 쓰려면 n은 1, 2, 3 자연수 다 된다 라고 써주세요. 앞에 답에도 n은 1부터 자연수 전체다 라고 써주십시오. 교과서 126쪽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이 8, 제11항이 26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첫 항과 공차를 알아야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항과 공차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n-1, 5에서 하나를 빼시면 4, d가 됩니다. 이게 8. 11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n-1, 11 빼기 1, 10d는 26이 됩니다. 두식을 연립하면 첫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에서 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a 빼기 a는 0, 10d 빼기 4d는 6d. 26에서 8을 빼시면 18. 따라서 d는 3입니다. d가 3이면 네, 두 번째 식에다 넣겠습니다. d가 3이라면 a 더하기 30이 26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우리는 첫 항과 공차를 알기 때문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에 d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n 마이너스 3. 따라서 일반항 A에는 3n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입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이 2, 제10항이 마이너스 10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n-1, 4 빼기 1, 3d가 됩니다. 열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10에서 하나 빠져야 됩니다. 9d가 됩니다. 네, 네 번째 항이 2,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역시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면 a 빼기 a는 0이고 9d 빼기 3d는 6d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d가 마이너스 2라면 a 마이너스 6은 2가 되기 때문에 a는 8입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에 d 따라서 8 마이너스 2n 플러스 2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 항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첫 항과 공차를 구하고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1번. 제 3항이 12, 제 7항이 마이너스 8.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2D 이고 일곱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6D입니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겠습니다. 4D는 마이너스 20, D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D가 마이너스 5라면 A 마이너스 10은 12이기 때문에 A 값은 22가 됩니다. 따라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 D 식에 대입하시면 22 마이너스 5n 플러스 5가 되고 이를 정리하시면 an은 마이너스 5n 플러스 27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입니다. 2번. 두 번째 항이 5, 여덟 번째 항이 17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등차수열의 두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d입니다. 이 값이 5. 여덟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7d입니다. 이 값이 17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주겠습니다. 6d는 12, 자, d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d 자리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d 자리에 2를 대입하면 a 더하기 2가 5이기 때문에 a는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에 d 하시면 3 플러스 2n-2 따라서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 됩니다. n은 자연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한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항에 2를 대입해 볼 때 5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A2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5 나오고 있죠? A8은 2 곱하기 8 더하기 1, 17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정확히 잘 구한 것입니다. 이제 2번. 첫째 항이 17,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AN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째 항인가? 제 몇 항인가? 먼저 첫 항과 공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의 d 그러면 17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20이 됩니다. 자,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열이 0보다 작아지는 게 몇 번째 항부터인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0이 0보다 작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n을 이항하시면 3n은 크다 20, n은 크다 3분의 20. 3분의 20은 3, 6, 18 곱하기 6점 얼마 나오겠군요. 그럼 6점 얼마보다 큰 항은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제 7항이 됩니다. 이 수열은 제 7항부터는 음수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수열의 6번째 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6 플러스 20 플러스 2여서 양수가 나옵니다. 이 수열의 7번째 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7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네, 그 이후로 쭉 마이너스가 나오겠군요. 따라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7항이 맞습니다. 문제 4번 제2항이 5, 제10항이 29인 등차수열 AN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이럴 때는 먼저 등차수열의 일반항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1단계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1단계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그러면 두 번째 항이 5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두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d가 5인 것입니다. 10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9d이기 때문에 이 값이 29인 겁니다.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겠습니다. 8d는 24, d는 3이 나옵니다. d가 3이라면 a는 2가 나오네요. d가 3이라면 a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에 d를 하시면 2 더하기 3n-3 따라서 일반항은 3n-1이 됩니다. 자, 2단계로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이 몇 항인지 구해야 됩니다.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일반항 3n-1이 10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세우고 n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3n은 크다 101, n은 크다 3분의 101. 그럼 101을 3으로 나누시면 3, 3은 9, 3, 3은 9, 33점 얼마가 나오겠군요. 그러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33점 얼마보다 큰 n은 따라서 3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제 34항이 되겠습니다. 제 34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차 중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항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중간입니다. 중간.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차 중앙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는 뒷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면 됩니다. 공차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B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를 이항하시면 2B가 되고 마이너스 A를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A 더하기 C가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숫자 B는 양 옆에 있는 숫자를 더한 것의 반이 됩니다. 네, 이 값이 바로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자, 역으로 생각하시면 B가 2분의 A 플러스 C가 되면 이 식을 정립하면 B 빼기 A의 값과 C 빼기 B의 값이 같으므로 세수 A, B, C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즉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됩니다. 반대로 B가 2분의 A 플러스 C이면 세수 A, B, C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 구하듯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 X, 8 이렇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X의 값을 양 옆에 있는 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5가 들어가면 2, 5, 8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수열이 주어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y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중에 가운데 있는 수는 양 옆에 있는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분의 16이기 때문에 8. 자, x자리에 8을 넣으면 이 수열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이번에는 4개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3개씩 세 숫자에 대한 등차 중앙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2, y, 10에 대하여 등차 중앙을 구하면 y는 22랑 1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분의 32는 1은이 2, 6, 12, 16입니다. 22에서 마이너스 6을 하시면 16이 되고 16에서 마이너스 6을 하시면 1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정하게 마이너스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6 된 것이 22이므로 저 x자리에 있어야 할 숫자는 22에 6을 더하시면 2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28, y는 16이 됩니다. 문제 6번. 5와 33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서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3개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5와 33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를 x, 두 번째 수를 y, 세 번째 수를 z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3개의 수를 구할 건데 우리는 여기서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5가 첫 번째 항,
x가 두 번째 항, y가 세 번째 항, z가 네 번째 항, 33이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5, y, 33,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역시 등차 수열을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5, y, 33에 대해서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y, 33의 등차 중앙 y는 5랑 33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38, 5, 7에 35, 네, 5랑 33을 더하면 38, 네, 여기가 잘못됐군요. 2로 나누셔야죠. 2로 나누시면 2, 1은 2, 9, 18, 19이 됩니다. 19.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5, x, 19에 대해서 등차 중앙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5와 19의 등차 중앙이므로 5와 19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2분의 24, 즉 12가 됩니다. x는 12입니다. 자, 그러면 5, 12, 19. 자, 이쯤에서 우리는 공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5에 7을 더하면 12가 되고 12에 7을 더하면 19가 되기 때문에 Z는 19에 7을 더하면 26이 됩니다. 26에 7을 더하면 3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와 33 사이의 세 개의 수는 12, 19, 26이 됩니다.